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어제까지 사흘 동안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다안면 501mm를 최고로 평균 26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사면 유실, 포장 파손을 포함해 공공시설 30건, 사유시설 5건 등 모두 35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작물 관련 피해 현황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를 포함한 다른 동부권 시군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침수,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어제 오후 오천동 인근 하천에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돼 소방당국,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이틀째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수해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520mm가 넘는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쏟아진 광주. 비가 멈추면서 민관군이 함께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온통 진흙탕 범벅이 돼버린 집과 상가들. 물폭탄으로 침수돼 못쓰게 된 가전제품과 폐기물이 가득 쌓여가고 치워도 끝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니요,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보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막막하니 그만히 앉았습니다. 이번 폭우 기간 광주 전남에서는 주민 3명이 급류에 휩쓸면서 실종됐는데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자에 대해서는 사흘째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광주 유일의 6.25 사적지인 옛 산동교가 붕괴 직전에 놓이는 등 2,0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와 함께 주택과 도로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지역 곳곳에 커다란 생차이가 났습니다. 5년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살 거냐고. 이게 불안해서 빛만 봐도 우리는 트라우마예요. 또 농경지 유실과 가축 폐사, 양식장과 과손 등 피해 등도 속속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침수 피해가 심한 광주 신안교 일대와 용강동 하신마을을 찾아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리, 장관 다 포함해서 최대한도로 살펴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호우 피해까지 겹쳐 생계가 막막해졌다면서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일상화되어가는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 재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수마가 얽힌 상처를 극복하려는 주민들의 애타는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했습니다.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등 전 구간 열차가 포함되며 교외선은 복구와 시설물 점검 이후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침수 구간 보수와 시험 열차 투입 등 안전 점검을 완료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일시 조정될 수 있다며 실시간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한 플랜트 노조 조합원이 현장에서 겪은 부당함을 알렸다가 보복성 조치를 당해 논란입니다. 집행부가 취업을 방해해 생계가 끊길 처지에 있다며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전남 동부권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윤모 씨. 올해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전동경소 지부에 속한 윤 씨는 집행부가 자신과 아내, 동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 노조 지부장은 윤 씨 등 노동자 6명을 당분간 취업 보류로 분류한 명단을 지역 현장 반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합에 단지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취업을 방해하고 생계를 끊어버리고 이걸로 겁박을 하고. 최근 검찰은 해당 지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단은 지난 2021년 광양의 한 현장에서 일하던 윤 씨가 업체 공사부장이 노조를 비방하는 말을 하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던 윤 씨는 뜻밖에도 노조 집행부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윤 씨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제명 처분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권리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 이번에는 노조 집행부로부터 일을 못하게끔 위협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집행부 중 2명은 올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저로서는 사실 이게 보복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윤 씨. 노동 현장의 부당함을 노조에 알렸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노조 존재 이유조차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노조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은 취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윤 씨 동료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취업을 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유족의 요구로 취소됐습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사조위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살펴본 결과 사조위가 결론만 설명하고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참사 원인은 복합적인데 안전장치와 시스템 부재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개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사조위 측은 추후 유족과 합의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경찰서가 마약류 단속 전남 1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사전 첩보 수집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양귀비 사범 32명,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6명 등 모두 38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해 전남청 내 22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순천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과 온라인, SNS를 통한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내 마약류 범죄를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 소멸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내 빈집이 8,000동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내 빈집은 모두 2만여 동에 이르고 있으며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 지역의 빈집이 8,340여 동으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5년 동안 도비와 시군비 등 120억 원을 들여 8,060동을 정비했으며 올해도 14억 원을 들여 활용 불가능한 빈집 2,00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고흥을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최근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가 고흥과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우주기지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유사하다며 스타베이스의 모델을 참고해 고흥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타베이스는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지역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복합 기지로 최근 도시로 승격돼 자치권을 확보하고 3,4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의 상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172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업황 부진 속에서도 여전히 2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근 광양에 준공된 연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이 하반기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 가동률 향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7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하남의 2골과 발비디아의 추가골에도 불구하고 3대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경기의 패배로 10승 7무 4패, 승점 37점으로 3위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27일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다시 도전합니다.